전 세 가지가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인구 구조적으로 진짜 문제가 지면제 많습니다. 지금 50 대들이 870만 명이에요. 60 대들이 한 700만 명이고 40 대가 한 700만 명이고 이 인구가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냐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 인구들이 만약에 고령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사실은 그 연령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령대들이 사회적 주역을 했을 때는 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지금은 이 연령대들이 부양을 받아야 될까 봉양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세대들이 많은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출생이잖아요. 지금 10 대하고 20 대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50 대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70 만이라면 거의 한 400만 정도, 400만 조금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숫자들이 사회적 주령층으로 왔을 때 우리를 부양하고 우리의 사회의 가치들을 갖다 상승시켜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낙수 효과로 와서 복지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나와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점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이 이제 급격하게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이제 유통업체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쿠팡이 이번에 매출이 40조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쿠팡이 매출이 40조면은 쿠팡은 온라인의 이커머스잖아요.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아날로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백화점 3 사 그러니까 롯데, 신세계, 현대가 쿠팡한테 매출에서 뒤졌어요. 완전히 디지털 경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이 50 대나 60 대, 70 대들이 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간들일까요? 인간이란 표현하니까 좀 쓸쓸해서. 근데 적합한 인간이 저를 지칭하는 거니까 저는 적합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지칭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노령층으로 가기 때문에 노령층으로 갔을 때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내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점점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더 급격하게 이동하고 여기다 이제 AI 시대까지 되고 나면 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노후에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들이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키오스크 하나를 다루지 못해 가지고 아니면 영화 예매를 하나 못해 가지고 이 디지털 경제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로 연결되냐면 사실은 일자리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부분들이 결코 50 대, 60 대, 70 대한테 노후 준비하는 데는 만만한 구성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제도예요. 그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점점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왔다가 이제는 아예 핵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에 우리들은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콩나물 세대라고 칭하는 사람인데 60 년대부터 1979 년도까지 그 2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 태어난 순간에 형제가 한 4-5명 됐고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는 한 반에 60 명, 70 명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도 막사에 쭉 해 가지고 20-30 명씩 양쪽에서 서서 있었고요. 직장에 갔더니 팀원이라고 그러면 한 10명 되는 데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에 혼자서 지내라고 하니까 이게 혼자서 지낼 수 있겠어요?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제도나 인간관계에 대한 구성도가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외로 주변에서 난 그런 분들 좀 많이 봐요. 공동체 생활에는 익숙한데 혼자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행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불행을 갖다 참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분노로 이렇게 표출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아 이것도 이게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 왜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가족에서도 나를 대접하지 않고 이 사회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기에 대한 분노를 대접받고 싶은 분노를 표출하는 이것도 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파탄 이외에도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파탄 이 부분들이 계속 사람을 갖다 불행하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의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50대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콩나물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이 진짜로 팍팍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에 주로 담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현실은 팍팍하게 흘러갈 텐데 점점점.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